스탑님들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담스 뷰티 채널이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제 올해 목표가 실버 버튼 받는 거였거든요. 올해는 진짜 죽도록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진짜 쉬지도 않고 달렸는데 이렇게 상반기에 달성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블로그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응원해 주시는 우리 오랜 스담님들 많이 계신 거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스담 패밀리가 되신 분들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탄탄한 리뷰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10만 명 달성 기념으로 나눔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 10가지를 총 10분께 각각 하나씩 선물로 준비했어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써보고 싶은 제품 많이 응모해주세요. 제가 제품을 리뷰하는 방식이 이 제품은 이런 타입의 분들이 좋아하실 거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선택하시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언니는 뭘 써요? 그래서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뭐예요?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자, 오늘은 광고 없이 진짜로 제가 올해 상반기에 너무너무 잘 썼고 하반기에도 재구매해서 쓸 의향이 있는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성 피부에 모공 요철 잔주름이 고민이다 보니까 여기에 특화된 제품, 그리고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들을 골라서 쓰고 있어요. 뷰티 유튜버 활동도 하고 있지만 쇼핑 라이브 진행일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화면으로 봤을 때 잘 나오는 제품, 얼굴 근육을 많이 써도 갈라짐이 덜한 제품, 이런 니즈까지 반영된 제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상반기 동안 가장 잘 썼던 스킨케어 제품들은 더마토리 레티나 아이 패치, CKD 레티노 콜라겐 크림, 코이 솔리드 볼륨 앰플, 홀리추얼 필링 패드입니다. 제가 레티날 처돌이다 보니까 스킨케어 단계에서 이 레티놀 들어간 거는 꼬박꼬박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가장 제가 많이 썼던 레티놀 제품들은 이 두 개. 자기 전에 이렇게 짜서 이걸로 목에 바르고 여기 쇄골 바르고 손등에 바르고,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됐어요. 맨날 이렇게 짰어서. 이거는 공병이에요. 이미 상반기에 한 통은 다 비웠고 지금 한 통 더 사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티날 크림 중에서도 막 각질 심하게 올라오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쓰기 좋아서 얘는 그냥 올해 내리내리 저 목이랑 이쪽에 계속 꾸준히 발라줄 생각이에요. 레티날 성분이 들어간 아이 패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희소식.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쓴 것 같아요. 제가 눈툭 튀라서 이 눈 밑에 잔주름이 많거든요. 베이스가 이 눈 밑에 진짜 잘 끼는데 이거 쓰면서 확실히 그 메이크업 끼는 게 줄었어요. 아예 안 끼는 날도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 아이 패치는 포기를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스포 하나 해드릴까요? 더마토리에서 레티날 패드 나와요. 너무 좋아. 나 온 세상이 자꾸 C컵 패드만 만들어가지고 나를 위한 패드는 없나, 저는 좀 목이 말라 있었거든요. 레티날 패드가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지금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이게 단백질 함량이 엄청 높은 앰플이에요. 그래서 제형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펌핑이 안 올라온대요. 같은 찰랑찰랑한 물이라도 생수랑 우유랑 밀도감이 다르잖아요. 영양감 자체가 확연히 다르고, 자기 전에 이거 얼굴에 다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요, 세수할 때 물이 막 튕겨져 나가요. 안에 이 단백질이 꽉 차가지고 와, 이 피부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눈가 주위는 코이 앰플을 좀 도톰하게 발라놔요. 밀도감 있는 제형이라서 얘가 즉각적으로 흡수가 되진 않고 머리 말리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들어가 있어요. 피부 차오르는 느낌이 완전 어나더 레벨이라서 이런 사용감으로 대체할 앰플이 없어요. 저는 이거 재구매 의사 200%. 이거 다 쓰면은 또 살 거예요. 이 제품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언제 쓰냐? 스킨케어 방송할 때. 눈만 메이크업하고 진짜 맨 얼굴로 방송을 하거든요. 아침에 요거 투스텝 하고 딱 가면은 화면에서 얼굴이 진짜 반짝반짝 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윤기가 1시간 반 동안 죽질 않아요. 스킨케어 척척하게 발라놔가지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 광이랑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피부에 랩을 쫙 붙여놓은 것처럼 진짜 매끈매끈하고 예쁜 광이 나서 피부로 승부 보고 싶을 때 제가 꼭 사용하는 제품. 올해 저희 막내 동생이 장가를 가는데요. 결혼식 날 아침에 저 이것도 쓸 거예요. 컬러 메이크업 딘토 라이트 베일 컨실러, 웨이크메이크 아이 팔레트, 클리오 글램 틴트, 맥 글로우 플레이 블러쉬, 데이지
베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피부 하이퍼픽 컬러 세럼 나스 애프터글로우 립밤. 제가 베이스는 세미 매트한 걸 선호하지만 눈가까지 세미 매트하면 좀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눈가 전용으로 좀 커버할 제품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바로 이 딘토 컨실러예요. 매트하게 피니시 되는 게 아니라 코팅된 것처럼 이 눈가 피부결 자체를 되게 매끄럽게 보정해줘요. 얼룩도 안 지고요. 색도 너무 발색 잘 올라오고 시간이 지났을 때도 피부결 예뻐 보이고 뽀얀 섀도우 팔레트 바르는 방법 컨텐츠에서도 제가 이 컨실러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대체템을 못 찾았어요. 아이 컨실러 저는 이걸로 그냥 정착할 생각이고요. 단종되면 안 되는데 벌써 걱정이 되네요. 요즘 제가 교복처럼 사용하는 섀도우 팔레트 웨이크메이크 선셋 블러리. 제 화장대에 있던 데이지크 밀크 라떼를 밀어냈습니다, 얘가. 올 상반기에 섀도우 팔레트 정말 많이 출시됐잖아요. 저는 웨이크메이크가 압승했다고 봅니다. 팔레트 하나하나 색 구성을 너무 잘 뽑았어요. 섀도우 팔레트 새로 나왔어요 라고 해도 웜톤용 하나, 쿨톤용 하나 색 조합들이 다 너무 비슷하니까 아 이거를 또 사 말어 이런 생각 드는 제품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웨이크메이크는 모든 팔레트들이 정확한 자기 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겹치는 거 없이 너무 색을 다채롭게 잘 뽑았어요. 이번에 출시된 이 핑크톤 팔레트도요. 보세요. 진짜 얼마나 명확해요. 아 진짜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보고 있으면 막 속이 다 시원해. 뻔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뻔한 원 팔레트, 쿨 팔레트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런가? 특히 데이지크가 계속 비슷한 톤에서 살짝살짝만 베리에이션을 하고 있어서 다음 섀도우도 이렇게 나오면은 약간 뇌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교복 섀도우, 교복 블러셔. 베이스를 세미 매트한 걸 쓰다 보니까 블러셔를 너무 파우더리하게 얹었을 때 피부가 좀 텁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러셔는 항상 좀 습기가 있는 거, 아예 이런 리퀴드 제형을 쓰는데 베이지크 사구 블러셔 이번 아이스크림 컬렉션에서 나왔던 제품인데 완전 파우더가 아니라 약간 습식이라서 이것도 얹었을 때 피부에 윤기를 죽이지 않아요. 색이 다 뽀용뽀용하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블러셔를 얹기 전에 도화지처럼 일단 한번 정돈해주는 용도로 쓰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약간 붉은기 있는 블러셔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나는 이 붉은색 블러셔를 얹었더니 다크서클처럼 보인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붉은색 단독으로 얹지 마시고 그 밑에 이런 색깔을 한번 얇게 깔아주세요. 피부 로지코지 컬러 진짜 너무 예뻐요. 리퀴드 제형이라서 그러니까 붉은색을 피부에 덮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붉은기가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온다라는 느낌?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좋아요. 루틴처럼 사용했던 조합. 오늘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교복처럼 매치했던 립 컬러는 이거 두 개. 페리페라 맘찍 로즈 입술 안쪽에 바르고 그 위에다가 나스 립밤 토리드 컬러를 살짝 오버립으로 이렇게 바르는 방법 많이 사용했어요. 신기하게 제가 이거 바른 날에는 댓글에 항상 립 뭐 발랐냐는 질문이 그렇게 올라와요. 우리 스담님들이 예쁘다 예쁘다 해주셔서 이 두 개 조합 데일리로 진짜 많이 썼고요. 럭셔리 브랜드 방송할 때는 이렇게 썼어요. 우아한 베이지 톤. 블러셔도 파우더 타입 아니고 손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꾹꾹 눌리는 반죽 같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이 소 내추럴 컬러가 이런 베이지색인데 안에 미세한 금펄이 있어서 이거 얹어 놓으면 되게 반짝반짝하고 고급스럽게 광택이 나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매트하게 베이스를 깔았어도 얘 바르면은 윤기가 그냥 바로 살아나요.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블러셔고 여기에다가 같이 매치하기 좋은 립이 요거 모던 코랄 베이지 컬러인데 누드톤의 립 컬러가 자칫 잘못하면 올드해 보이고 자칫 잘못하면 좀 더워 보이는데 얘는 외색은 베이지지만 밑색은 레디시한 게 조금 올라오고 유리알 코팅까지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도 좀 더운 느낌 없이 올드한 느낌 없이 좀 요즘 감성으로 쓰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럭셔리 브랜드 방송한다 하면은 저는 요거 두 개로 그냥 메이크업 할 생각이에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저의 최애 베이스 요렇게 세 개가 제 화장대 붙박템. 2시간 이내로 돌아오는 간단한 외출할 때 요럴 때는 쿠션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외출해서 수정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해요. 기름 종이 닦고 이제 뭐 먹었을 때 입 주변 정돈하는 정도? 메이크업을 지웠다가 다시 덧바르는 거는 저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쿠션을 바르고 나가면은 지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번거롭고 신경 쓰기도 싫어서 그래서 안전하게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10번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을 때
7번은 요거 쓰고 나머지 3개를 요거 둘 중에 하나씩 골라 쓰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가 진짜 모공 커버가 기가 막히거든요. 메이크업 지금 해놓은 지 거의 8시간이 지났는데 피부 상태 너무 괜찮잖아요. 지금 8시간이 지났는데 무너지지도 않고 특히 시간 지나면서 피부에 더 쫙쫙 들러붙으면서 피부 결이라든지 모공 요철이 더 드러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아니라서 저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사랑해요. 이것도 단종되면 안 돼. 확실하게 메이크업 할 때라든지 색조 제품들 방송해야 될 때 무조건 메이크업 포에버 바르고 가는 거고, 파운데이션 바를 때 약간 마음의 부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잘 발라야 한다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은 상대적으로 좀 막 바르기에도 좋아요. 스파츌러로 얇게 펼쳐도 너무 좋고 브러쉬로 그냥 적당한 두께감으로 얹어놓고 두드려도 그래도 알아서 피부에 예쁘게 착 붙어요. 매일매일 바르기 부담 없는 제형이라는 것도 좀 손이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헤라가 요즘 쿠션에서 영 힘을 못 쓰고 있는데 파운데이션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정말 얇게 발라도 충분히 피부결 보정도 되고 톤 커버도 되다 보니까 피부를 좀 도자기처럼 매끈하게 빗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진짜 많이 사용을 했고, 근데 여기다가 내가 광채까지 더 내고 싶다, 나는 오늘 좀 글로우한 피부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디올 바비 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 같이 제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촉촉한 느낌, 뭔가 스킨케어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베이스가 아니라 코팅된 것 같은 좀 매끈매끈한 광채 있죠. 제가 그런 광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축축한 광채 말고 매끈한 유리광. 어떤 파운데이션을 쓰더라도 항상 마무리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저희 집에 이거 3개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집에서 쓰는 거. 이거는 바나나색인데 저희 남편 거예요. 저희 남편도 파운데이션 바르는데 피부톤이 좀 어둡다 보니까 이 바나나색이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쓰라고 줬어요. 어떤 제형과 질감의 파운데이션을 바르더라도 얘가 그 표현을 해치지 않아요. 정말 필요 없는 광만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조용히 이렇게 물러나 있는 그런 느낌? 시간이 지났을 때 같이 엉겨서 무너지거나 막 두껍게 껴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어떤 베이스랑 매치해도 안전한 파우더. 이건 제가 상반기에만 잘 쓴 건 아니고 수년째 잘 쓰고 있는데, 제가 베이스 제품 리뷰하면서 파우더 처리해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떤 파우더 써야 되냐라는 질문도 종종 있어서 요거 쓰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외에 기타 제품들, 더분 속눈썹 보관 케이스, 제너럴 컨셉 세니타이저 미스트, AGR 더마 EMS 샷. 속눈썹을 붙여버릇하다 보니까 마스카라만 바르면 화장을 하다 만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저는 속눈썹 커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더분 케이스 진짜 신세계였어요. 보여드릴까요? 짜잔! 점착력이 있는 겔이 붙어 있어요. 커팅해놓은 속눈썹을 그냥 여기다가 톡톡톡톡 얹으면은 이렇게 안 떨어져요. 매번 그 속눈썹 몰드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리 맞춰서 노는 거 너무 번거로웠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제 그 테이핑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슬림한 케이스 안에 지금 속눈썹이 10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리 차지도 안 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본드도 그냥 요 구석에다가 짰다가 다 마르면 띄어서 버리면 되니까 이거 사고 너무 좋아서 케이스 하나를 더 샀어요. 자, 저처럼 속눈썹 이렇게 커팅해서 쓰시는 분들 계시면 더분 케이스 진짜 꼭 사세요. 삶의 질이 올라가요. 수직 상승. 필로우 세니타이저 미스트 제너럴 컨셉 브랜드 제품인데요. 일단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거 사면은 요 우드 트레이가 같이 와요. 그래서 침대 맡에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예쁘죠? 침대 맡에 두려면 요 정도 디자인은 돼야 된다. 필로우 세니타이저 미스트가 무슨 제품이냐면 자기 전에 침구류에 뿌리는 살균 미스트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불을 이렇게 턱 밑에까지 끌어 덮고 자는 편이거든요. 항상 이쪽이랑 이 얼굴면이 침구에 닿는 거예요. 베개는 제가 수건을 깔아서 좀 자주 갈긴 하지만 이불은 매번 새 걸로 갈아줄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 전에, 그러니까 이불에도 이렇게 칙칙칙 뿌려놓고 베개에도 뿌려놓고 섬유 속에 있는 세균들을 이렇게 싹 다 박멸을 해놓고 자니까 피부에 이렇게 닿더라도 트러블 날 염려가 훨씬 덜하죠. 그리고 향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우디 향인데
막 너무 짙고 묵직한 그런 우디가 아니라 되게 싱그러운 우디 향이라서 자기 전에 뿌려놓기에도 되게 좋다. 이거 페브리즈만큼이나 필수템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저한테는 거의 생필품 같은 아이템. 마지막으로 AGR 더마 EMS 샷. 제 인스타 계정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 개인 계정이고 하나는 제가 쇼핑 라이브 한 거 아카이빙 해놓는 계정인데 이거를 제 남편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요거 하고 방송한 날, 요거 안 하고 방송한 날 얼굴선이 너무 다르대요. 사실 이거 하고 나서 거울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방송 화면에선 보여요. 라인이 다르더라고요. 남편이 방송날 아침만 되면은 너 AGR 했어 안 했어 이거부터 체크를 해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확실히 여기가 좀 올라붙고 갸름해지는 게 있거든요. 방송 전 필수템. 하지만 더 확실한 건 실리프팅이었다. 올해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실리프팅한 거. 제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실리프팅 후기도 한번 콘텐츠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메이크업 튜토리얼 좀 보고 싶다 하는 댓글들이 정말 꾸준히 올라왔었어요. 근데 제가 제품 리뷰하느냐고 계속 못 보여드렸는데 이 메이크업 하는 과정 찍어놨거든요. 이것도 얼른 편집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제품이라든지 이거 분석 보고 싶어요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날게요. 안녕!